안녕하세요, 하이리님.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독서 노트를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은 언제나 그렇듯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오늘은 부자의 인간관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요? 목차를 보고 오늘 끌리는 부분 어디를 읽어야 할까요? 지금 부자의 인간관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차를 읽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할까요? 나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받는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고요? 뭔데요? 나에게 있는 것을? 오케이. 오늘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본다. 오늘 좋게 만들려면 마음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기분이 좋은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사랑에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장신구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빛나는 장신구는 그저 단순한 액세서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으로서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상상을 하고 예쁜 선사의 말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사랑에 가득한 말을 하고 화려한 옷, 화려한 장신구 이런 걸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바로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세요. 마음을 밝고 사랑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궁리할 때 당신의 인생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합니다. 매력은 드러날수록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은 자신의 멋진 부분을 더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신의 매력을 옛날인껏 발휘할 때 신은 그걸로 됐어요 라는 뜻으로 동그라미를 쳐줄 거예요. 그렇게 일도 잘 풀리고 운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매력을 갈고 닦는다.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에게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고 힘을 북돋아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인이 아름다워지면 가정의 운이 좋아진다. 부인이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면 다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안의 행복에 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부 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 과정을 즐기다 보면 점점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은 하나만 정해서 그것을 갈고 닦아 봅시다. 자신을 닦으면 닦을수록 당신의 매력은 크고 강해져서 점점 빛이 날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대로 해보세요. 나에게 이게 있어. 난 이게 가능해. 라며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즉 신이 내려준 환경에서 불평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며 여러가지 방법을 궁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살려나가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를 최대한으로 살리려 할 때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복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과 돈을 끌어당기는 마법의 말. 예. 화면을 돌려보시길. 글귀를 메모하여 지갑 냉장고. 미안해요. 자, 오르르고 주면 돈의 흐름은 순조로워집니다. 경제시대에서는 반드시 돈 문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 맞게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신은 항상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를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마이너스 파동이 붙으면 그때부터 뭘 해도 빚 없이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걸 왜 붙여놨을까요?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돈을 받으면 거절하지 말고 감사히 받으세요. 남에게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 네. 하늘이 내려준 정당한 욕심은 갖는 편이 좋습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응원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어야 사람도 돈도 모입니다. 무엇을 하든 재밌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황금의 패턴을 포착하면 5, 6년간 그 패턴을 유지하세요. 황금의 패턴. 자신이 해온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하면 칭찬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그것을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이때야말로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이세요. 자신 안에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으면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집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행복, 재수, 운이 들어옵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죄송해요. 말이 꼬였어요.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파장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오늘 일어난 지 얼마 돼서 좀 목소리랑 좀 입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게요. 프로라면 당당하게 일하세요. 당당함도 상대에 대한 서비스이자 배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 뿐이므로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신의 선물은 처음에는 컴플렉스나 핸디캡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남으로부터 좋은 일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참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할 줄 아는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짧게 1분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프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언제나 그렇듯 사이트 이토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예쁜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신구, 화려한 옷 색깔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읽고 있는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알람을 안 맞췄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지났어. 어제 읽은 뒷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잠깐만요. 책 제목을 자꾸 하려다가 까먹어요. 책 제목은 오늘의 얘기, 사랑에 관한 책.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입니다. 잭팟씨 괜찮아요? 잭팟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요? 강아지가 어릴 때 이렇게 껌을 남겨가지고 목이 아파서 기침을 자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자, 오늘 읽을 부분은 그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있다.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관계에서는 그 수식을 설명하기에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수업도 함께 듣고 학식도 하고 공강 시간에 캠퍼스 데이트도 즐기고 이렇게 CC가 즐겁게 함께 집에 갈 때도 기다려주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일상을 함께 하다 보니 각자 친구를 만나거나 활동하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섭섭했고, 그쵸? 매일 붙어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점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꼈고 늘 한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그 일상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며 사소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각자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모든 시간이 우리 둘만의 생활이었구나. 나만의 시간과 공간도,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말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딱 이틀만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난다면 모른가. 평생 모든 것을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할 땐 아름다웠던 그 시간의 이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식사할 때도 탈이 나지 않으려면 적당히 소식해야 하듯 관계에서도 소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시간만 보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없게 하라는 그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줄이면 그 시간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경험을 누리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용, 그 서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각자의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일만 남았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일만 남았다. 사랑이 무엇인지, 연애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으니 이제 어딘가 있을 그 사람을 만나서 실전에 돌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자기 공주나 백마탄 왕자가 내 앞에 떡하니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한 가지만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이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망을 만드는 것으로 어떤 장소를 직접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과망이론 필드 티어리에 의하면 우리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 총 6단계의 여과망, 근접성, 매력, 사회적 배경, 의견 일치, 상호 보완, 결혼 준비 상태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접성, 매력, 사회적 배경, 의견 일치. 어쨌든 읽어볼게요. 나와 근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대로 범위를 좁히고 또다시 사회적 배경이 잘 맞고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처음에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한 단계씩 여과망을 걸러지면서 점차 그 대상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마지막 여과망을 통과하는 한 사람으로 배우자가 결정된다고 본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근접성이라는 거, 근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만으로 사람이 계속 보면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것처럼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근데 계속 보니까 뭔가 그냥 보니까 익숙함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매일 헬스장에 가니까 헬스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 이상형은 아니에요. 근데 뭐 거의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나의 친구보다 더 좀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약속하지 않았지만 매일 보는 그 시간에 매일 와 있는 그 사람. 근데 나의 이상형은 아닌데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음을 바로 잡아야죠. 아니야, 그냥 매일 봐서 그런 익숙함일 뿐이야 라고.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익숙함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신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우연으로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이. 빨간 줄. 중요한 건 배우자의 범위가 지역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근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출발한다는 사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 순간의 그 감정, 만약에 또 없었으니까 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 그냥 보게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은 아닌데 그냥 익숙하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연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연애 대상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좀 더 쉽게 설명해 봅시다. 권상우 씨의 오랜 팬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사람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소태양과 결혼했을까? 하지만 더 예쁘고 덜 예쁘고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연애 지역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내가 권상우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연애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나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은 나를 전혀 모르니 연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연애할 수 있는 대상 역시 그만큼 많아집니다.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적극적인 노래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어디든 나아가야 누구라도 만나고 누구든 만나야 연애가 되는 거니까요. 타고난 운명도 노력하고 실천을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연애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그냥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접촉과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 지금 이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대체 어디 있기 이토록 만나기 어렵냐고요? 수백 번을 더 투덜거렸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작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저 내 눈앞에 그냥 있기만 한다는 사실이다. 정말요?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지 생각할수록 머릿속만 하얘진다. 소개돼서 오늘 만났다고 해요. 그 내용이 대단한 것이어도 그냥 내 안에 인식으로 만들어낸 것일 때 상대의 반응도 그냥저냥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지난 시간과 상관없이 상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만남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인상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의 화려함보다 그 내용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의 모습에서 그것도 상대가 나의 진정성을 느끼면서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오늘 좀 읽는 책은 자, 좋은 점을 찾아내는 눈,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이 자꾸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 꿈꾸던 이상형이 아니다. 착하지만 착하지 않는 남자. 네, 좀 책이 의외로 기대만큼.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 있나요? 목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상처는 그녀의 속마음. 우리는 모두 호경의 명이 되고 싶다. 해볼까요? 사랑의 소통. 사랑의 소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이게 뭐죠? 누구든지 좋아요? 이 여학생은 수업을 듣는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이 친구를 소개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함께 참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누구든지 좋아요라고 쓰는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가 높다. 소통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닙니다. 소통의 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소통의 힘은 결정됩니다. 소통의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통할 때 열린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상대도 나와 똑같은 마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의를 갖추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건 큰 신뢰다. 그쵸? 항상 예의를 지켜야 되죠. 소통은 이래서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안 됩니다. 소통은 상대가 마음에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해보니 상대가 마음에 든다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소통의 출발은 그 대상이 그들의 소통은 틀렸다.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책이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힘들 때 상대에게 투정을 부리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도 내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을 선택한 것처럼 그 사람 역시도 행복해지기 위해 사랑을 택한 것이니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는 단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자가 하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왜 화가 난지 이유를 모르겠을 때 이런 말해주면 여자친구가 조금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표정도 안 좋고 말도 안 좋은데 나도 마음이 안 좋아. 기분 상한 게 뭔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사소한 이유라도 좋아. 어떤 이유가 되든 내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줘.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이유를 말해주면 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까지 전하라고 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해요. 좀 제발 좀 얘기 좀 해줍시다. 명확하게. 그건 싸우자는 말이다. 그 남자와 여자의 소통법. 기분이 나빴어라고 표현하면 남자친구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 기분 나쁠 수 있구나 정도는 알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힘들면 내가 갈까라고 한 번 더 결정의 기회를 주었을 때 솔직하게 그래주면 더 고맙겠어라고 답했다면 몸으로 하는 대화. 스킨십에 관한 얘기. 절대 가벼울 수 없는 그거. 자, 서로가 행복한 스킨십. 대화를 나눌 때도 한쪽에 일방적인 이야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상대의 이야기만 계속된다면 그 이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른 기본적인 욕과 마찬가지로 성욕 역시 똑같습니다. 또한 그 성욕을 느끼는 주체가 여자라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단지 남자에 비해 여자들의 성욕이 덜 표현되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여자는 성욕이 적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되었을 뿐이다. 음. 데이트 비용 나왔고요. 이 책은 이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이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시간과 함께 이별의 고통도 변해간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워낙 갑자기는 익숙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상대가 이별을 통보할 예정인 그 사람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 그리고 헤어짐을 말하는 순간에는 그 어떤 여지도 주지 말고 깔끔하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는 익숙하기 어렵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는 스토킹 이런 사건들도 많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사랑은 잘 헤어져주는 것. 지금의 사랑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랑이란 감정은 우리를 최후의 관계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때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별 향해 치닫는다.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야지 내 사랑에 시작할 때만큼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별하는 순간만큼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망가진 모습을 쉽게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해야 할지에 대해 맞아,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할래요. 그거에 대해서. 지나간 사랑에 대한 예의를 갖추다. 사랑은 내가 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함께 변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예의. 나에 대한 예의를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공허함을 잠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는 자세 또한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내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건 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갖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쵸? 운명도 우연도 결국은 노력의 결과다. 운명과 우연. 새로운 사랑을 준비하는 그대에게 매번 같은 사람, 같은 연애를 하는 것 같지만 매번 그 경험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맞아요. 적어도 사랑에서만큼은 새로운 사랑 만날 때마다 첫 도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쵸. 사랑 그리고 연애. 이 책을 다 읽은 당신,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별개가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만큼이 사랑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결코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연애도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껏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그 전부일 가능성. 사랑이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은 중요합니다. 난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어디엔가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놓지 않는 이상 지금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이건 없어,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사랑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그쵸? 이런 건 없어요. 지금의 사랑에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결단, 그건 확실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없어. 어디엔가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넣지 않는 이상 지금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랑을 쫓을 수 있을서다. 또한 그 특별함을 기대 스스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이 특별하다고 말해도 내 사랑은 누군가의 사랑과 똑같을 수 없게요. 그저 내가 아는 그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저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완전히 몰입하는가, 그리고 충실한가, 성실한가, 솔직한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사랑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쵸? 이게 가장 나쁜 거야.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맞추어 내 사랑 규정짓게 정의 내려서도 안 된다. 그 경험 그대로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인 관계에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예의인 것 같아요. 얼마나 끝까지 예의를 지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예의,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다. 감사하는 마음, 내 옆에 있어준 걸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답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답게 사랑한다는 건 나 자신과 상대에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배려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으로 더 이상 소멸되지 않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국 나와 내가 아닌 사람들 뿐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세상 곳곳의 사람들 또한 내가 아닌 그저 다른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사람이 몇 번이나 될까요? 사랑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다만 예측 가능한 건 그 사랑이 무엇이든 제각각 갖고 있는 의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사람답게 사랑하는 그 일은 그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많습니다. 사랑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통해
내가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학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큰 학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이 책을 다 마쳤고요. 1차적으로 오늘 독서노트를 여기서 끝을 내고 다른 루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이린.